기업가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앙트레 프르니에서 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 사이의 앙트레와 업을 창조하는 사람의 이제 프레니어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서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 앙트레 프레니어십은 중개인이랄지 계약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앙트레 프레니어십은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깡티용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죠. 깡티용은 그 기업가를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랄지 의지를 이제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이제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해서 이제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정의와 그다음에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이제 이론적 배경, 학자들이랄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모형과 그다음에 기업가적 프로세스에서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정의입니다. 기업가적 프로세스는 기업가가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새로 식별된 비즈니스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일련의 활동과 이런 단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랄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제품이랄지 기존의 이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들, 하여튼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운영에 이제 혁신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학자들의 그 기업가적 프로세스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알아보면은, 윌리엄 가트라라는 학자는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이제 기회의 인식, 또 자원의 획득, 그리고 새로운 벤처의 창출이랄지 성장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 기회를 이제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또 축적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며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조직을 구축해서 사회와 정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윌리엄 가트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고 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이렇게 도입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셉 슌페터라는 학자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제 활동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제 경제학자이자 또 사회학자이면서 그 유명한 이제 경제 발전의 이론의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슌페터는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이제 미국 경제학자이고 국가의 이제 지나친 개입도 반대하고 이제 기업가의 이제 혁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특히 이제 슌페터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미국의 이제 대공황을 목격하면서 그 공황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본질적인 이제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이제 내부적 모순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고, 결국은 아마 이런 공황을 보면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마르크스의 예언이 현실적인 불안감으로 엄습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이제 슌페터의 이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슌페터는 그 창조적 파괴를 통해 가지고서 경제를 이제 혁신하는 핵심의 주체로 보았죠. 그래서 이제 슌페터는 그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새로운 결합의 창출로 정의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촉진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슈페트의 그 창조적 학이라는 용어는 1942년도에 그 낡은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대체할 혁신적인 자본주의의 상품과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처음 이렇게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슈페트는 기업가 정신을 예로 들면서 새로운 시장의 이제 개척과 그다음에 새로운 원료의 개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이 창조적 파괴라는 그런 공급 측면에서 혁신적 측면에 이제 중점을 둔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적 파괴로서 공장은 대장권을 모두 없애버렸고 새로 발명된 차는 말과 마체를 모두 대신해버렸고 기업은 1인 소유권을 모두 무너뜨려버렸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 창조적 파괴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며 안정된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창조적 파괴 과정이 현재 물류 산업 내에서 우리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보면은 아주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고 이제는 뭐 이런 창조적 파괴가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끄는 새로운 뉴스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로봇, 드론, 뭐 사물 인터넷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우리 경영학과 경제 이런 측면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고 보면은 뭐 이런 무인 자동차가 제품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고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우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모든 공간이 빅뱅처럼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물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하여튼 고객들의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피터 드러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제 피터 드러거는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드러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슈페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제일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고 고객 창출이라고 유명한 게 말을 남겼죠. 그래서 드러거는 기업가적 이제 프로세스를 기회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거 같은 경우는 기업가가 혁신을 통해서 시장의 이제 변화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스와 다릴로는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 스티븐스와 다릴로는 기업가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셰인과 벤카타라마는 그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개인과 기회의 만남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셰인과 벤카타라마는 기업가가 시장에서 발견한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랄지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지만은 공통적으로는 뭐 기회 인식이랄지 그다음에 자원의 획득, 혁신 그리고 이제 가치 창출이 이제 핵심 요소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고정된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가의 창의성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가적 프로세스는 이제 기업가의 이제 행동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할 때 절대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의 이제 뭐 행동적인 차원이라는 것들은 뭐냐, 정신적인 측면과 이제 프로세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 뭐 창의성을 촉진한다든가 도전정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절차랄지 방법론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는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로드맵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업가적 기회는 이제 불균형이랄지 불일치, 불안정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커니즘이지만은 이런 기업가적의 그 프로세스는 경험과 지식 등 이제 모든 자원과 환경이 이제 융합되고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업가적 기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기를 통해서 시장에 그 혁신적인 제품이랄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이제 인식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니즈랄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가적 그 기회의 특성으로서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혁신, 시장 수요, 실현 가능성, 경쟁 우위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잠재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가적 기회는 이제 제품이랄지 서비스 또는 과정, 그다음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해결 방법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시장 수요는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가 존재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은 기술적이나 경제적, 법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회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우위는 경쟁자들에게 비해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가적 기회의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의 도입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모바일 앱이라는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기회를 창출을 했죠. 애플의 그 앱스토어랄지 구글의 그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것들은 이제 수많은 기업가들이 다양한 앱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또 뭐 이런 기업가적 기회 그 사회적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이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제품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 이런 그린 비즈니스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시장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에게 큰 기회 변화를 제공했고 또 이와 관련된 뭐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랄지 그다음에 뭐 LG 이런데 그다음에 SK 이런 기업에도 이제 큰 기회를 제공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변화 측면에서는 경제가 이제 변동함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이후에 그 공유경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가 나타나면서 우버랄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게 또 기회가 제공이 되었고 규제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는 또 이제 새로운 사업기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특정 국가에서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 이제 합법화 하려는 것들은 제품이랄지 또 서비스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로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온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 문제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노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가적 기회를 탐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의 이제 트렌드랄지 소비자의 행동, 그다음에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해가지고 기회를 탐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내에서 이제 전문가랄지 고객, 투자자 등과 같이 이제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기회를 또 포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최신 기술 동향을 또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뭐 핫하게 뜨고 있는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기업가적 기회는 이제 시장에서 그 잠재적인 혁신 가능성을 좀 탐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과 기업 가치와 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지고서 간단한 뭐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지를 잘하고 활용을 잘한 것들이죠.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을 출시를 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개척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휴대폰이랄지 MP3 같은 경우, MP3 뭐 플레이어랄지, 그다음에 인터넷 기기의 기능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기회를 이렇게 발견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제품으로 구현을 시켰죠. 그 결과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고, 애플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의 이제 가능성을 미리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전환을 목표로 해서 테슬라를 설립을 했고, 고성능 전기차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자동차 산업의 이제 전동화, 또 혁신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고, 또 전기차에 또 추가해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이제 좀 적용해서, 자동차 산업을 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택시 산업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택시도 이런 것과 유사한 서비스 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뭐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대부분 시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라이드 쉐어링 시장을 창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동 방식의 혁신을 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가 숙박비가 비싸고 호텔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이 소유한 집을 이제 단기 임대하는 기회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여행 및 숙박 산업을 변화를 많이 시켰고 공유 경제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리드 헤이스팅스가 그 DVD 대여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전환하는 기회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속도 향상이랄지 디지털 콘텐츠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전 세계 이제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전통적인 방송 및 케이블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마존이랄지 뭐 스페이스 X, 뭐 구글, 스타벅스, 알리바바 모든 요즘 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가적 프로세스, 기업가적 기회를 전부 잘 잡은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인이죠, 마인. 영어로는 쟁마라고 하는데 쟁마는 중국 내에서 이제 전자상거래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전자장거리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서비스랄지 핀테크, 알리페이까지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각각의 이제 기회를 탐지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혁신을 이루고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업가적 기회를 포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가 정신 연구의 확장인데 경영관리 측면에서 이제 기업가의 정신 측면, 이제 마인드셋이죠. 그다음에 행동,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런 확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 즉 이제 마인드셋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가의 마인드셋은 이제 조직의 문화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이제 마인드셋은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랄지, 지속적인 이제 학습 이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업가, 글로벌 기업가 CEO 중에서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 싱크 디퍼런스 다르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싱크 디퍼런스 마인드셋을 통해 가지고서 애플을 이제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잡스는 이제 제품의 이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기존의 그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스가 만든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고,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인데, 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는 이런 마인드셋을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의 그 우주 산업의 그 선두주자를 이렇게 선두주자의 기업으로 만들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주 탐사의 이제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비용을 완전히 낮춰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인 이제 혁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전 정신은 이제 스페이스X를 나사와 미국의 나사와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이런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지휘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수십 년 동안 우주 산업을 진행한 나사를 민간 기업이 협력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행동 측면에서 보면은 프로세스는 이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이제 절차랄지 이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를 이제 기업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죠. 토요타 생산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이제 경영학 원론 시간에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저스트 인 타임. 이런 것들이 이제 칸반에서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스트 인 타임 같은 경우는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제품을 생산해서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재고를 쌓아놓지 않는 것들이죠. 예.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소비를 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랄지 이런 사물 인터넷, AI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요즘은 정말 이런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또 효율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인 저스틴 타임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품질 차량을 적시에 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1위를 다니고 있지만은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토요타가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었죠. 가장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 시가총액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이제 고객 중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아마존 리테일러로 좀 성장을 했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고객 우선이라는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이제 빠른 배송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가지고 고객들의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데 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이런 고객들의 이제 만족이 높아지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기업이 우상향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토요타랄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이런 기업들의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통해서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촉진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서 운영의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정신 측면이랄지 행동 측면에 이런 것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러한 개혁가 정신의 연구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라우 그다음에 맥밀란의 그 1988년도 기업가 정신 연구 분류체계에서 강조를 했던,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이제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프레임워크인, 프로세서 환경, 그 다음에 데니지 우크 바사란의 그 기업가 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 뭐 기업가 정신 이론으로부터 기업가 정신의 유형이랄지, 뭐 프로세스, 조직의 유형, 성과, 이런 내용과 우리나라의 그 김영한 양태형 씨가 연구한 기업가 정신 연구 분류 체계 및 핵심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와 맥밀란은 기업가 정신 연구 분류 체계에서 기업가 정신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프로세스와 환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이제 분류체계는 이제 기업가 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구조화해서 이런 연구자들이 특정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세스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후에 이제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이후에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프로세스는 기업가 정신의 이제 프로세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기는 하기까지의 이제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회 인식이랄지 그다음에 뭐 자원을 확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뭐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이제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급과 DVD 대여 시장의 이제 비효율성을 기회로 인식하고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OTT 시장의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확보라는 것은 필요한 자본이랄지,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런 이제 기술 등을 이제 확보하는 단계인데, 기업 사례를 보면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을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이제 조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앱 개발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수립으로서 모델 설계하고 이제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인데 기업 사례를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테스트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시장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품이랄지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 출시하고 초기 이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을 뭐 검토를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할 수가 있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제 도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되겠죠. 다음 이제 환경으로서 기업가 정신의 이제 환경은 기업가가 활동하는 외부 요인들을 말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이제 성공 여부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랄지 사회적인 환경, 정책 및 법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랄지 시장 성장률,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기업 사례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앞으로 뭐 미래에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경제적 환경을 활용해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문화랄지, 그 다음에 사회적 태도,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 사례로서는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적 수요랄지,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이 이제 증가될 거라는 이런 이제 사회적 환경 덕분에 오늘날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및 법적 환경으로서 정부의 정책이랄지 법률, 규제,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그 민간 우주 탐사 지원 정책과 이런 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어, 이런 것들을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기술적인 환경 이런 것들도 좀 여기에 추가시킬 수 있고 기술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이랄지 기술 인프라, 뭐 연구개발 활동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쟁 환경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 우리와 유사한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 산업구조 평가랄지 경쟁 강도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에서 병행해서 같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서 기업 사례 분석을 이렇게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이제 뭐 기회 인식은 어, 창업자들이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를 이제 인식을 했고 초기 자본은 뭐 크라우드 펀딩과 투자자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업 계획 수립은 사람들의 여유 공간을 여행자들에게 이제 단기 렌트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 앱을 개발함으로써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확장을 했고 이러한 이제 고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리뷰 시스템 그다음에 보험 정책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서 더 크게 에어비앤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과거에 그 금융위기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렴한 숙박업소를 찾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유경제의 이제 부상이랄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이런 고객들의 니즈, 수용성 이런 것들을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도시에서 규제와 여러 규제 문제랄지 법적
문제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외에 또 기업을 한다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프로세스 측면에서 기회 인식은 뭐가 있을까요? 기회 인식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의 필요성, 친환경적인 것들, 뭐 시장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인식했다고 할 수가 있고 자원 확보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초기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정부 이제 보조금 등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을 했고 사업계획 수립 측면에서는 이제 고성능 전기차 개발과 이제 판매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초 모델이 이제 로드스터를 이제 출시하면서 많은 고객들로부터 환호와 열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고급 자동차 시장에 이제 타켓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팩토리 건설이랄지 2차 전지, 배터리 기술 이런 공동 개발,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으로 생산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경제적인 이제 환경에서 본다면은 석유 가격 이런 이제 이런 것들 변동이랄지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었고 특히 이제 석유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무기화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배터리 기술의 이제 발전이랄지 전기차의 이제 인프라 확장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 환경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정책이랄지 이제 법적 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친환경 정책이랄지 전기차 이제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유통 기업 중에서 아마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프로세스는 알아보면은 이제 기회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확산이랄지 온라인 쇼핑의 이제 가능성을 제프 베조스 이제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그걸 인식을 했고 자원 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자본은 이제 창업자 자금과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조달을 받았고 사업계획 수립은 이제 온라인 서적으로 이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 그런 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상품으로 다각화를 하면서 시장을 확장하면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인터넷이랄지 이런 건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서 책 판매가 시작되고 또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이 되었고 이런 이제 물류 시스템의 혁신이랄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 경제적인 환경을 본다면은 전자상거래 이제 급성장이랄지 이제 물류 인프라의 발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기술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술 발전이랄지 데이터 분석 기술의 적용들이 있었고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이제 신뢰, 풍선 고객 확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될 수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기업가 정신의 이제 프로세스와 환경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실제 기업 성공에 영향을 미쳐주는지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회를 인식하고 뭐 자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행을 하고 어,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어, 경제적인 환경이랄지 기술적인 환경, 그다음에 정책이나 법적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니지 우크 바사란 교수인데 기업가의 이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론이랄지 기업가의 유형, 그다음에 기업가적 이제 프로세스, 조직의 유형, 뭐 외부 환경, 성과 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실시한 학자입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기업가의 행동이랄지 성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론인데
기업가 정신의 이론은 이제 기업가적 활동의 이제 동기랄지 과정, 성과를 설명하는 이제 다양한 이론적 틀을 포함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이랄지, 기회 인식 이론, 행동 이론, 이런 분야들을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어떻게 기업가가 어떻게 기회를 인식하고, 자원을 또 활용하고,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창출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의 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자원 기반 관점을 활용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이제 설립하고 성장을 했죠. 초기에 이제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지속적인 혁신과 자원 확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이제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도 기회인식 이론을 이제 적용한 것들인데, 이탈리아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이제 미국에 이제 도입을 한 게 바로 스타벅스죠. 그래서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을 통해 가지고 스타벅스를 글로벌 그 커피 체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업가의 유형인데, 기업가의 유형은 이제 개인의 경험이랄지 성향, 목표 등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어, 무크 바사람 교수는 이제 반복 창업가,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창업가, 그다음에 초보 창업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각 유형의 이제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창업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 창업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페이팔을 매각을 했죠. 페이팔을 창업한 후에, 페이팔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테슬라랄지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솔라시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험이랄지 이런 비전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업가적 프로세스인데, 기업가적 프로세스는 이제 아이디어 구상으로부터 사업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성장에 이르는 일련의 이제 단계들을 포함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기회를 인식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성과 평가 등 다양한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기업가가 직면하는 도전과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 같은 경우는 개인 숙소에 이제 공유를 이제 기회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자원을 이제 확보하고 에어비앤비를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철저한 계획과 이제 실행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이제 숙박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넷플릭스의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도 비디오 대여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회 의식이랄지 자원 확보 이런 실행을 통해 가지고서 어, 넷플릭스를 이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 이제 조직의 유형인데, 기업가가 설립하는 조직의 유형은 스타트업이랄지 소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조직의 이제 유형은 목적이랄지 구조,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다 다르죠. 이제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운영 방식 차이가 다 있고, 이런 이제 기업가의 성과와 전략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다양한 조직 유형이 기업가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조직 유형별로 어떻게 기업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것들이죠. 킥스타터의 이제 페리친 같은 경우는 어,
창작자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창업과 이제 혁신을 하게 되었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혁신적인 전기차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의 이제 변화를, 가져왔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이제 지속적인 혁신이랄지 자원 확보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인데 다섯 번째로 외부 환경인데 외부 환경은 이제 경제적이랄지 사회적, 문화적, 법적 요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외부 환경에는. 그래서 이제 기업가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시장 기회랄지 규제 환경이나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가 이제 외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외부 환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택시 산업과 규제 환경을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변화시킨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의 기회를 이제 인식하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왔죠. 어떻게 보면 우버는 이러한 이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성과를 창출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규제 환경이랄지 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기존의 그 전통적인 호텔 산업을 혁신하는 에어비앤비를 설립을 했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사회적 공유 경제의 흐름을 타고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퍼포먼스인데 이러한 성과는 기업가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제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고 기업가의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향상을 시킬 것인가 이런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는 기업가의 이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영환 양태용의 그 2013년도에 이제 연구했던 것인데 그 기업가 정신의 이제 연구 분류 체계를 이제 연구 분야를 이제 구분시켜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업가 정신 관련해 가지고서 어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그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2000년부터 2009년 한 10년 동안에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가 정신 전문 학술지 6개 종에 실린 약 1800편의 그 연구 논문을 기업가 정신 연구 분야에 따라 가지고 그 주제를 다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1번 기업가 및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은 일반으로부터 16번째인 기술 경영 및 혁신.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전부 이렇게 나눠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이제 기업가 정신 연구는 기업가적 그 과정에서 기업가를 둘러싼 이제 사회적 환경으로 그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이랄지 벤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자들에게 이제 많은 그 현황을 제공했던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논문이 옆으로 돼 있어서 조금 보기가 여러분들 뭐 조금 애매한데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인 그 기업가 정신의 일반에서 보면은 세부 주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일반이랄지 기업가의 유형 및 특성, 상업팀, 그다음에 기업가적 의도 및 인지 및 동기부여,
이렇게 세부 주제를 나눴고, 두 번째 기회에서 보면은 기회 포착이랄지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금 조달 및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기업가의 자금 조달이랄지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엔젤 및 비공식 투자자 이런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업가적 전략 및 성장 프로세스에 보면은 기업가적 전략 및 계획, 기업가적 지향성, 창업기업의 성장 프로세스, 인수합병 및 제휴,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마케팅 및 상업화 전략, 기업가의 위험 이런 것들이 세부 주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에도 보면 경영과 관련된 이슈랄지 기업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 기업가의 창업 환경 및 경제 발전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세부 주제를 분류하는 것들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문 제목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종합해서 여러 학자들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 첫 번째로 이제 기업가적 기회 탐색이죠. 기회를 탐색하는 것들. 기회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구체화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이제 발견된 기회의 그 잠재적 가치랄지 그런 실행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가적 자원 확보로서 자본 조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벤처 자금을 비롯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적절한 인재를 찾아서 유지하는 전략들, 그다음에 기술이랄지 지식을 확보하는 것들,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지식적 자원을 얻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가적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제 시장 진입 전략,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확장이랄지 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제 혁신과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랄지 서비스 혁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이제 제품들을 이제 혁신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바꾸어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적 성과와 영향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경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매출이랄지 이익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업 내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랄지 환경적 책임 요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ESG 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것들, 효과적인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 커리큘럼이랄지 방법, 멘토링, 코칭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 기업자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우리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것들 정책을 잘 분석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 및 규제, 환경 이런 것들도 기업가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석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제 이와 같은 분류 체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 정신 연구의 이제 다양성을 이렇게 반영하고,
각 분류 이제 항목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이제 본질과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업가적 프로세스의 이제 대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몬스 모형인데 티몬스 모델의 창시자인 이제 제프리 티몬스는 이제 미국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제프리 티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그 기획 탐지에 관한 연구로 아주 이제 정통이 나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기업가 정신 교육과 연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제프리 티몬스는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창업자 팀과 이 창업자와 이 팀과 그다음에 이제 자원과 이제 기회 이런 것들 세 가지 성장 요소로 봤고 예 창업 과정에서 이제 티모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이제 학문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기업가 정신을 이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가의 이제 기회 탐색이랄지 자원의 결합, 그다음에 창업팀의 활용이라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자는 이제 강력한 창업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도구의 이제 물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니즈를 이제 파악해서, 시기적절한,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티몬스는 이제 기업가 정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이뤄내는 인간의 그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은 현재의 보유 자원이나,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추구하며, 어, 비전의 추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갈 열정이랄지 헌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몬스 모델은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 핵심 요인, 기회나 기업가, 필요 자원을 강조하고 이 세 가지의 축이 이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이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창업자,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업가적인 첫 원동력은 기회이다.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돈, 전략, 네트워크, 경영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티몬스 모델의 이제 세 가지 요소인 기회나 이제 그다음 기업과 필요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먼저 기회는 이제 비즈니스 기회는 창의적인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충족 수요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이제 솔루션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기업 사례를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행자들이 이제 호텔 외에 다양한 숙박 옵션을 원한다는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같은 경우는 창업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아이디를 실제로 이제 구현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업가는 리더십이랄지 혁신, 실행력 등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열정을 바탕으로 테슬라를 설립해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원인데 필요한 자원은 이제 자본이랄지 인력, 기술, 네트워크 등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또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들이죠.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초기 이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뛰어난 개발자 팀을 구성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뭐 이런 기회나 어, 자원, 여기에는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자원과 팀 간에는 이제 리더십, 어, 리더십이 이제 외부적 요인들에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기회와 팀 간에는 또 창의성이 또 유닛이 되겠죠. 이런 창업자, 이런 팀과 기회, 자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티모스 모형 관련해 가지고서 글로벌 기업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티모스 모델은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탄생과 성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이제 티모스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행이랄지 그다음에 적절한 자원 활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인데 이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기회를 이제 대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기회를 인식하게 됐죠. 당시에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받고 자원 분야에서는 이제 초기에 그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서 자원을 확보했고 팀과 관련해서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팀을 구성해서 개발을 시작했고 이후에 실리콘밸리에 이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팀을 이렇게 확장하게 됐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회를 이제 상업적인 우주 탐사와 이제 가능성, 그다음에 정부 주도 우주 탐사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민간 우주 탐사의 이제 시장의 기회를 발견한 것들이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우주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민간 산업이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기업에서 뛰어들었지만 그게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원은 이제 뭐 페이팔을 매각한 얻은 자금과 그다음에 또 테슬라 해양을 팔아서 추가 자금을 유치했고 이후에는 이제 나사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했습니다. 팀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항공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서 강력한 기술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스페이스 X를 운영을 했죠. 그 외에 뭐 또 이제 우버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면 우버 같은 경우는 기회가 뭐가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존의 택시 시장의 비효율성이랄지 그 승객들의 이제 불편함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호출 서비스를 기회로 본 것들이죠. 우버는. 예. 그래서 자원 같은 경우는 초기 자금은 이제 창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했으나 이후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로부터 대규모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됐고 팀 구성 같은 경우는 기술 및 운영 전문가들을 구성된 강력한 팀을 구성해서 빠르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하는 계기가 됐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이제 호텔 부족이랄지 숙박비 높은 것들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제 저가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주거 공간을 단기간 임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기회로 본 것들이죠. 자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자신 아파트를 임대해서 시작을 했으나 이후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을 투자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했고 팀은 이제 디자인과 기술 분야의 창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초기 서비스를 구축했고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을 영업해가지고서 팀을 이제 확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회는 뭐 고품질 커피랄지 편안한 매장 환경 제공에서 기회를 발견했고 어,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알고리즘, 여기에서 이제 기회를 발견한 것들. 지금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기회를 발견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다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모리스 잇엘 등이 1994년도에 이게 만든 모형인데 이 모형은 이제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 접근법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기업가 활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인풋 요소, 입력 요소와 아웃컴, 결과로 나누어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인풋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 기회로부터 뭐 기업가의 개인, 조직적 환경, 독특한 사업 컨셉, 자원 이런 요소들이 기업가적 프로세스인 기회 규명이랄지 필요한 자원의 연결과 획득, 실행에 이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적 강도 해서 이제 이벤트 수나 기업가 정신의 수준, 혁신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 기업가의 진취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벤처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그다음에 신제품 서비스랄지 프로세스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결과로 산출한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요소, 입력 요소를 보면은 환경적 기회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이제 새로운 시장 기회랄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 등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 기업가는 이제 이러한 환경적 기회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뭐라 그럴까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겠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적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개인 같은 경우는 기업가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랄지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기업가 개요에서 뭐 기업가 정신 쭉 설명을 드렸지만 창의력이랄지 신성, 뭐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 개인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기업가 개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 환경,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조직 문화나 그다음에 뭐 리더십의 스타일이랄지 그냥 구조, 기업 내부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가 이제 활동할 조직적 배경을 제공하게 되고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하는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이제 사업 컨셉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기업가가 개발한 독특하고 이제 어떻게 혁신적이고 좀 창의적인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독특한 사업 컨셉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뭔가 좀 차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랄지 지금 뭐 새로운 서비스 고객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같은 경우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 뭐 재정적 자원, 뭐 인적 자원, 지식 자원, 기술 자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포함되는 것들이고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 이제 기업가적 강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정신의 수준, 기업가가 이제 설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결단력이랄지 의지 이런 것들이죠. 기업가가 이제 얼마만큼 과감하게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건지 이제 이런 것들, 기업가 정신의 수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성이랄지 진취성, 뭐 도전 정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혁신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제품이랄지 새로운 서비스, 뭐 새로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들이죠. 기업가적 활동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혁신성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혁신이라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진취성인데, 미래에 이제 기회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기에 대응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변화를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감수인데, 예,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우리 시장 상황이랄지 경제, 글로벌 시장들 보면 이제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그런 리스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입장에서는 또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어떻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이제 혁신을 추구하고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좀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반면에 또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불확실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용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모델들은 이제 기업가가 이제 외부 환경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독특하고 이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이렇게 제공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 요소들이 이제 상호작용해 가지고서 벤처 이제 성장이랄지 그다음에 가치 창조나 이제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창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기업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런 그 입력 요소와 결과 요소를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이제 따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창출된 가치, 어? 창출된 가치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적인 이제 활동의 주요 결과는 새로운 가치의 이제 창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향상된 프로세스랄지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출된 새로운 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성과는 이제 매출이나 이익, 시장 점유율 등으로 해서 이제 측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기업가는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성장을 끌고 가야 되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성과인데, 기업가적 활동은 이제 사회적 성과에도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성과에는 고용도 창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도 발전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보호랄지 뭐 ESG와 관련된 것들, 어,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사회뿐만 아니고 국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적 프로세스 이제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서스테인블인데 이런 이제 서스테인블은 기업의 이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은 환경적이랄지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기업가는 특히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모형에서는 하여튼 창출된 가치랄지 경제적인 성과랄지 사회적인 성과랄지 지속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와야 되겠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이제 모리스 잇 LA 모형을 가지고서 테슬라의 기업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입력 요소 같은 경우 이제 환경적 기회는 이제 전기 자동차와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것이고, 환경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기술 발을 위한 강력한 연구나 개발팀 전문가 영입을 했고, 일론 머스크의 이제 비전과 창의력이 빛을 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제조랄지 재생 가능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에 아주 독특한 사업 컨셉을 잡아서 성공할 수 있었죠. 보안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노하우랄지 뭐 여러 가지 금융 자원 그것도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확립을 할 수 있었고, 진취성 면에서는 전기차라는 시장에서의 선두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고,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됐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위험 감소 같은 경우도 높은 비용의 연구 개발 비용이랄지 생산 투자에 대해서 대담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겠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입력 요소를 확인한다면은 뭐 환경적인 기회에서는 이제 공유경제의 성장이랄지 여행산업의 디지털화라고 볼 수가 있고, 조직적 환경에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랄지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업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랄지 조 개비아의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다음에 이제 독특한 컨셉 같은 경우는 개인의 집을 여행자들에게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적용을 했고, 자원은 이제 플랫폼 기술이랄지 커뮤니티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을 했죠. 결과물에서는 이제 뭐 혁신성 측면에서는 이제 숙박 예약 시장에서 혁신 접근으로 리더십을 확립을 했고, 지치적인 면에서는 성장과 동시에 이제 법적, 문화적 도전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죠. 위험 감소 측면에서는 이제 공유 경제 모델의 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큰 대단한 기업인데, 입력 요소 같은 경우 이제 환경적 기회는 전 세계적인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이제 봤죠. 이제 잭마가 전자상거래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봤고, 조직적 환경에서는 강력한 데이터 분석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잭마의 그 비전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인 통찰력을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볼 수가 있었고, 독특한 사업 컨셉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플랫폼을 통한 B2B랄지, 그다음에 이제 B2C 이런 거래의 혁신을 이루게 됐고, 자원은 이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랄지 이제 글로벌 물류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면서 알리페이 이런 것들까지 지원하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혁신적인 측면에서 이제 결과물을 보면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랄지 상거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진취적인 면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랄지 다양한 산업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 이런 게 있었고, 유언 감수는 이게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환경에서 이제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잘 투자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X 이런 것도 여러분 과제를 한번 내드릴까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입력 요소 같은 경우는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의 급성장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어, 시장의 가능성을 받고, 조직적인 환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랄지 글로벌 콘텐츠 배급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니르 헤이스팅스의 그 비전이랄지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하는 것들이 또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고, 독특한 이제 사업 컨셉으로서는 이제 구독자 기반의 이제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랄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자원 측면에서는 이제 플랫폼이나 글로벌 콘텐츠 라이센스랄지 데이터 분석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결과물 측면에서 보면 이제 혁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랄지 사용자 맞춤형 이제 추천 알고리즘, 사용자들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의 혁신적인 접근 이런 게 있었고, 인치성으로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기술적 발전을 선도하는 게 적극적인 어, 전략을 구사를 했죠. 위험 감수 측면에서는 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이제 재정적인 리스크랄지 시장 경쟁에서 이제 변화에 대응을 함으로써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리스 이렐 등이 제시한 모형에서 인풋과 아웃컴스 내용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면 이제 이런 기업 속에도 보면은 기업가들이 이제 어떻게 기회를 인식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